안녕하세요. 세종교육연구소장 송명석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평준화의 폐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종시 교육도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준화에 대한 관점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그 견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평준화 폐해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에도 입학시험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중학교가 먼저 평준화되었고, 뒤이어 대도시 지역의 고등학교가 평준화됨으로써 중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는 올바른 정책입니다. 중학교의 평준화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고등학교의 평준화도 올바른 정책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또 평준화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는 올바른 정책이지만 평준화를 인정하는 것은, 또는 그 평준화로 인한 폐해는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될수록 그 폐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평준화의 폐해는 진보라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 우파가 훨씬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파는 지금의 평준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파는 좌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준화 제도를 허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의 이러한 태도는 특목고와 자사고 등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지요. 특목고 등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설립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었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평준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정도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평준화의 기본틀을 흔들 정도로 많은 자립형 사립고와 이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려고 했었죠. 물론 예외적 현상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대책의 일환으로 외고 폐지 등을 언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외고 폐지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폐지 주장은 흐지부지 되었고 결국 없었던 일로 되어버렸죠. 이런 예외적 현상을 예외로 한다면 우파는 평준화의 틀을 허무는 태도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평준화의 폐해에 대한 우파의 대안은 평준화의
폐기인 셈이죠. 평준화 폐지라는 말은 분명하게 사용하지 않지만 그들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평준화 폐지를 지향하는 듯합니다. 평준화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파의 장점이기도 해요. 하지만 평준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우파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평준화 허물기 정책이 올바른 정책은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진보는 아니라고 보수는 무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파의 대안은 평준화의 폐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고교 입시라는 괴물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특목고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이 이미 과도해졌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특목고의 입시 경쟁만으로도 아이들은 살인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목고 진학을 위한 학원 교육은 늦어도 초등학교 5, 6학년, 좀 빠르면 3, 4학년 단계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 이미 다 주재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특목고 전문학원이 입시 수업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학원이 수업이 일주일에 30시간을 훌쩍 넘는다라는 말이죠. 초등학생마저도 특목고 진학을 위해 매일같이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때로는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생활해야 하는 살인적인 입시 경쟁이 이미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고등학생은 그래도 웬만큼 몸과 마음이 큰 아이들이죠. 하지만 초등학생은 그야말로 아직 초리들 덜 든 학생들입니다. 감수성에 미친 영향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우파가 주도하는 평준화 폐지 정책은 이러한 폐해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목고 입시를 걱정할 때 사람들은 흔히 사교육비 문제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직시 해야 할 진짜 문제에 비하면 세 발의 피가 될 수 있죠. 특목고 입시로 지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너무도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입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성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장 그 폐해가 사회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엘리트 그룹을 형성할 학생들이 인성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과도한 입시 교육으로 인해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죠. 웬만한 교사라면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트 그룹을 형성할 아이들의 인성 왜곡은 언젠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식의 약화, 따뜻한 마음씨의 쇠락,
천진난만한 마음의 상실 등은 여러 가지로 형태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대가로 우리 사회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습득한 지식과 능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시장에서 경쟁은 대개의 경우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준다라고 말하죠.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기에 더 좋은 싼 물건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꽃게철에 서해바다에서 어민들이 경쟁적으로 꽃게를 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맛있는 꽃게를 아주 싼 값으로 무진장 먹을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가능한 것이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꽃게는 아마 씨를 마를 것이고 소비자들은 아주 비싼 값에도 꽃게를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 교육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졸음을 참아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실한 공부가 오히려 사회 전체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유주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어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이익이지만 모든 어부들이 무조건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고기의 씨가 말라 결국은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어부들의 자발적인 협의로 적절한 양의 고기를 잡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협의를 지킬 때 그 협의를 깨는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준수하는 측면에서 한 사람이 협의를 깨는 순간 모든 사람이 협의를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공멸이지요. 사람들이 이 공멸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이때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물고기 번식 기간에는 어로 작업을 제한하는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은 공유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입시 경쟁은 오히려 사회 전체에 폐해를 가져옵니다. 입시 실력이 진짜 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입시는 성공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이익이기에 개개인으로서는 이 경쟁에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당면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큰 이익이기에 개인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이 공유주의 비극, 국가만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입시 공부에 모든 것을 바치든 그렇지 않든 입시에서의 성과는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들이 입시에 100을 투자하든 10을 투자하든 국가적 차원에서 입시 결과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고교 평준화는 초, 중 학생의 경쟁을 완화시킵니다. 고교 평준화는 초, 중학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공유주의 비극을 예방해줍니다. 고교 평준화는 초, 중학생에게 나타날 공유주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평준화의 틀은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평준화의 폐해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평준화의 문제점은 심각할 수도 있어요. 좌파가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평준화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알면서도 못 본 척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평준화의 폐해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평준화의 폐지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파가 평준화 폐지 성향의 정책을 과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좌파는 평준화를 지키기 위해 평준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교육에서도 지금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이 평준화의 폐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준화 폐지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준화 교실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능력과 열기가 넘치는 교사랄지라도 다음과 같은 아이들의 많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생님, 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고 자꾸 딴짓을 하지? 학생, 교사는 거듭해서 학생에게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떠드는 이유를 묻지만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침묵한다. 학생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교사 당혹스러워하며 좀도 몰라? 학생 네 정말 모르겠어요. 교사 전혀 모르겠어? 학생 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학생이 절반 가까이 되는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저도 현장에 30여 년 있었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상황을 목도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국가의 녹을 먹은 교사로서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수법이 지금 상황이
양심에 죄스럽지 아니한가? 세금을 내고 있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과연 떳떳한 교사로서 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양심적 고백,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죄책감을 가진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정상적인 수업은 과연 불가능할까? 평준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 이 무능한 좌파들은 이러한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고요. 실천적 대안을 이제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 송명석은 강력하게 이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 대안은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을 철저히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교재가 달라지고 평가도 달라지는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수업을 말합니다. 무학년 학점제에 의한 완전한 수준별 수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핀란드와 같은 교육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모두 핀란드 교육을 예찬하고 있으나 두 파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핀란드 교육을 똑같이 예찬하면서도 좌파와 우파는 이러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려는 실천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교육 벤치마킹을 하기 위하여 핀란드와 북유럽, 스웨덴과 독일 2번 이상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육적 상황이 만만치 않고 여러가지 상황적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좌파나 우파나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점을 떠나서 교육 본질적인 현장에서 현재의 내신 제도를 강화하려는 마음이 강한 이 좌파나 현재의 학교 제도를 타파하려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좌파의 모습과 우파는 평준화의 폐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평준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평준화를 지키기 위하여 현 제도를 무조건 지키려는 수구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파는 평준화 폐해라는 악마를 쫓아내기 위하여 고교 입시의 부활이라는 더 큰 악마를 불러들이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송명석이 볼 때 좌파는 정말로 아니라고 우파는 정말로 무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의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세종시 교육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적 교육 현장을 본질 추구를 하는 교육의 원산지로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본질의 땅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러한 세종교육,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교육을 우리가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조, 여러분의 협조와 함께 무너간 공교육을 새롭게 세우면서 더 작게는 세종교육,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교육이 올바른 지평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서 희망찬 그리고 비전 어린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석이었습니다.